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대구 19mm, 안동 22.4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한 뒤 오늘 오후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8도, 포항 16도로 평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년간 화랑세를 이어온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많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견본주택.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10제곱미터, 745가구를 공급하는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50만 원. 만만치 않은 분양가이지만 수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화랑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분양가를 대충 봤을 때 이제 중심지보다는 분양가도 좀 저렴한 것 같고, 그래도 다 당첨만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성구니까. 수성구 쪽의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어서 바로 전매도 가능하고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 분양시장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 5만 7천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던 분양권 거래는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19%에 머물렀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과 금리 인상 등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권 자금을 이용한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불자나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향후의 어떤 금리 변화라든가 그리고 수급 여건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최근 수년간 화랑세를 보였던 대구의 신규 분양시장은 올해부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투자보다는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대구 문화방송이 대구 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최근 명예퇴직한 대구시 고위 공직자 출신 이른바 관피아를 내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구 도시철도 양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은 대구 도시철도의 안전이 관피아로 인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대구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임원 추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노동조합도 대선 전국이라 하더라도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가까운 시구 군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 투표는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를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선거 우편물은 사전 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16만 통과 투표 안내문 217만 통 등 약 460만 통으로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30여 곳에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해 매일 소통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우정청은 오는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지만 거소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때는 14일 금요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구 지역 중견기업인 한국 OSG의 노동 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 OSG가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으로 고용하다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현장직 사원 중 30% 이상을 직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비정규직 여사원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없는 등 여성 차별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60명의 임금 35억 원을 체불해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노동청과 검찰의 행정 지도를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가면서 매수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김천, 칠곡, 포항, 구미 등 주요 도시의 공급 물량이 많아 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아파트 전세값도 평균 0.02% 하락했는데 막바지 전세 수요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는 소폭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급량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이 351만 톤으로 통계 작성 시작인 1970년대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농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 양곡 재고는 233만 톤, 민간 재고는 118만 톤에 달하고 의무 수입쌀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쌀 재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복지쌀, 공공급식 확대 등 해소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을 알아온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하다 이를 말리던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경북 지역 각급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 환경,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해 1,9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